지금 체코에 간 윤석열, 김건희 씨가 계속 언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포 간담회를 한다면서 저렇게 사진을 막 뿌려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국내가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돌아오고 나면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칠 상황인데요. 심지어 체코에 가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마저도 체코 대통령 말에 의하면 언플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서 체결 전까지 확실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자세한 건 내일 오후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국내는 난리 났는데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해외 가서 가짜는 언플이나 쏟아내고 있으니 TK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번 공천 개입 논란 관련하여 명태균, 김영선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아무리 가짜뉴스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덮으려 해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실제로 어제 JTBC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현재 수사에 나선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측이 명태균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돈이 오간 시기는 22년 8월부터라고 하는데요. 김영선 씨가 창원 의창에서 공천받고 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2달 후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SBS에서도 단독 보도를 전했는데요. 김영선 씨가 총선을 앞두고 국힘 공관위에 김건희 씨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김영선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명태균, 김영선 씨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국 김건희 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데다 지금 김영선 씨는 애써 모른 척 회피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각 언론사에서 단독 경쟁을 시작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소리 대충 하더니 그저 이재명 대표 물고 뜯기만 하는 중이네요. 저게 본인이 말해온 국민 눈높이입니까? 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온 이상민 씨는 이번 공천 개입 논란을 두고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난다는 비판까지 했는데요. 가장 심각한 위기에 몰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내일 생방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심각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지경까지 온 셈인데요. 이걸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마침 또 민주당 의원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네요.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선 아주 쌩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더 이상해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매우 중요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들이 군사적 모임을 실시하였고, 넷째,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해합하는 등 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테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책임자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봄 4법은 온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 세력의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계엄의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울의 봄 4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여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계엄 유지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전시계엄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여 정병주, 김호랑, 정선엽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뜻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